음. 일단 여러분 그걸 한번 좀 물어봅시다. 이번에 제가 지방 수업을 조정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원래 토요일에 10시에서 12시잖아요. 10시에서 12시인데 혹시 이걸 1시에서 3시로 바꾸는 건 혹시 어떨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이거 괜찮아요? 2시에 국어 수업이 있어가지고. 아, 국어 수업이 있어요? 2시에? 그게 다른 학원이에요? 네. 아, 그러면 2시는 안 되겠군. 그게 몇 시까지예요? 저 그냥 거기서 쭉 있어요. 아, 쭉 있어요? 지금 쭉 안 되는구나. 2시에 국어 수업이라. 2시에 국어 수업. 2시? 그래요? 오케이. 그럼 일단 이건 안 되겠네. 이게 이제 계약하고 나서인데 계약하고 나서 똑같죠? 아마 그럴 거예요. 계약하고 나서 똑같다.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거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기간이 좀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까먹은 것도 좀 있을 거니까 한번 리뷰를 한번 한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리뷰가 보시면 일단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분포가 있었는데 연속 확률 변수 해가지고 우리가 이 이산 확률 변수랑 다르게 연속 확률 변수 해가지고 이제 연결된 값들을 이제 확률로 한다라고 했었고,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이 있었고, 확률 밀도 함수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만약에 이제 x가 가지는 구간이 a에서 b까지라고 한다면 이제 a에서 b까지 하시면 전체 요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얘를 이름이 이제 확률 밀도 함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률을 표시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범위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넓이를 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p 만약에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 표현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적분에 관련해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와 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거를 이제 넓이로 표현을 하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만약 한다면 인테그랄 해가지고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를 하면 이게 바로 p 알파에서 베타까지 p의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확률과 같아지는 거였죠. 이렇게 했던 거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평균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전체 범위를 해서 xfx를 하면 얘를 평균을 구할 수 있다. 혹시 기억나세요? a에서 b까지 해서 xfx를 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분산 구하는 건 어떤 식으로 했었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해서 x제곱 fx dx에다가 이러면 이제 평균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평균의 제곱에서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잖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낸 식으로 계산을 하시죠. 이렇게 하면 분산을 구할 수 있다. 됐나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 있는 내용들이었고, 뒤로 한번 넘어가서요. 정기분포로 이제 가보시면, 정기분포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들을 쭉 다루다 보니까 대체로의 모양이 약간 이런 모양을 그리는 종모양 곡선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좌우 대칭 모양이고, 가운데 평균에 많이 몰려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요 모양을 이제 정기분포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정기분포를 이제 계산을 할 때는 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A에서 B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F를 보시면 F가 굉장히 정기분포에 관한 이 F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녀석을 A에서 B까지 인테그랄을 해서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서 인테그랄로 해서 적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기준이 되는 걸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평균을 M을 0으로 맞춰버리고 그 다음에 분산을 1로 만들어버린 평균을 0, 평균을 0, 분산을 1로 만들어버린 요 녀석을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 내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해가지고 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걸로 이제 표를 쫙 만들어 놓고 표가 이제 어떤 표냐면 이런 거예요. 항상 이제 0에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Z라고 하면 띵띵띵띵띵 이걸 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 해가지고 0, X, Z까지 이 녀석이 이제 몇이다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얘가 뭐 0.얼마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요 녀석의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요 녀석의 넓이 가지고 이제 확률 계산이 우리가 가능하겠지. 그런 식으로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를 할 때는 x 또는 뭐 y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이 녀석을 표준화했을 때 확률 변수는 z로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g로 바꿔주는 건데 이렇게 g로 바꿔주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표준화라고 하고 표준화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간다고 했죠? 평균을 0으로 만들어야 되고 분산을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x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얘를 시그마로 딱 나눠주면 이게 C가 된다. 오케이. 이게 표준 정규 분포표의 확률 변수 C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게 생겨있는 이제 다양한 평균과 시그마를 가지는 다양한 녀석들을 전부 다 표준 정규 분포표화해서 표준화 시켜가지고 여기서의 이 확률 계산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하시고 그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나온 이 값들을 가지고 이 녀석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되니 여기까지 했던 내용들이 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입니다. 정규 분포와 이거 하나 더 있네요. 또 이야기 해볼게.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왔다 갔다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M1이고 얘가 M2다라고 하면 보시면 이제 M이 커지면은 이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M 값이 커지는 거라서 M2가 M1보다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시그마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시그마가 바뀌는 거고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이런 녀석을 뭐라 그러죠? 이게 시그마가 제일 큰 거야 작은 거야? 가장 작은 녀석이지.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있으니까. 오케이? 이게 시그마가 가장 작은 녀석. 얘가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녀석이 시그마가 가장 큰 녀석입니다. 됐나요?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한 내용들이 그거 한 내용이고요. 뒤로 넘어가서 표준 정규 분포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301페이지 301페이지에 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따져봐야 할 것들이 뭐 이런 것들 범위를 이제 딱 보시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제 얘를 가지고 올 거 아니야. 얘를 가지고 오겠죠. 그랬을 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범위가 많이 나올 건데 걔네들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0에서부터 어떤 G값까지의 이 확률 계산이 표에 이제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식인 거지. 표를 보시면 뭐 이런 거야. 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걸 보고 하는 건가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이제 스몰 G고 G가 이제 이렇게
뭐 이건 그냥 A, B로 할까? C 하면은 뭐 알파, PQL 정도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게 이제 G가 A일 때인 거니까 0에서부터 A까지 하면 확률이 P가 나오고 0에서부터 G가 이제 B면은 0에서부터 B까지 하면 확률이 Q, 0에서부터 C까지 하면 확률이 R 뭐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가 주어져 있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절반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만약에 나온다면 절반은 정확히 0.5가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건 이런 거겠지. A에서부터 B까지. 여기는 이제 다 양수일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0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거니까. 만약에 이제 A에서 B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보시면 일단 0에서부터 B까지 넓이는 구하기 쉬워요. 0에서부터 B까지 넓이는 Q잖아. 이 녀석이 Q란 말이야. 그럼 빼기에서 0까지 이 녀석의 넓이는 몇일까? 빼기에서 0까지는 이거 좌우 대칭이죠. 그러니까 0에서 A까지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0에서 A까지랑 똑같으니까 얘가 P인 것이.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를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 P 더하기 Q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 근데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이 0에서부터 B까지 해서 0에서부터 A까지를 빼면 되지. 0에서부터 B까지는 Q였고 0에서부터 A까지는 P니까 얘는 그러면 계산이 Q 빼기 P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 가운데 0 해가지고 만약에 B가 있는데 이쪽의 넓이를 계산을 해보래. 이쪽의 넓이 계산해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0에서부터 B까지 넓이를 해야지. 0에서부터 B까지 넓이가 정확히 얼마냐면 Q란 말이야. 그럼 이만큼은 얼마겠어요? 0.5 빼기 Q겠지. 왜냐면 이만큼의 절반이 0.5잖아. 0.5에서 요 절반 Q만큼을 빼면 0.5 빼기 Q겠지. 되니? 같은 방식으로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0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A인데 빼기 A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여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죠? 0.5 플러스 P겠죠. 0에서 빼기 A까지가 P니까 되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야기를 좀 해볼 것은 이런 것들 계산하실 때 되도록이면 그림 같은 거 하나 그려놓고 계산을 해주세요. 알겠죠? 이거 그림 그리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이거 쭉 그은 다음에 이거 종 하나 그리면 되거든. 그죠? 가운데가 이제 0이겠구나 해놓고 이제 구간 우리가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구간을 딱 보여가지고 이제 이거 그림 딱 보신 다음에 뭐에서 뭘 해야 되는 거구나.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림 안 그리고 막 하다가 잘 못 푸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요거 한번 봅시다. 전기분포를 이용한 최저 점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307페이지. 아니다. 왜 7까지 갔지? 잠깐만. 301 지났고 지나서 303페이지 303페이지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표준화할 때 우리 G가 M 빼고 시그마로 나오는데 그 얘기 했었죠.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설명하면서 같이 전부 다 했던 내용들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다 설명 들은 내용이라서 뒤로 넘어가서 표준 정기분포와 표준 정기분포의 특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가 뭐 퍼센트가 이렇게 돼서 시그마에서 저기까지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뭐 그거를 굳이 값을 알아서 뭐 해야 되나 싶으니까 걔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고요. 표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시그마 저렇게 해서 뭐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건데 시그마가 이제 간격이 뭐 2시그마다 뭐 3시그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녀석이 이제 몇 퍼센트다 이런 게 이제 거기는 해놨는데 뭐 저거를 굳이 뭐 그렇게
공들여서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2번이 거기가 중요해요. 확률 변수를 표준화할 때 다른 집단의 같은 성격의 확률 변수를 비교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제 과학을 하든 수학을 하든 선택 과목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선택 과목을 하면 표준 점수가 나오죠. 그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을 했다고 칩시다. 여기 이제 수통이 있고 뭐 미적이 있고 기하가 있다고 치면 얘네들의 이제 그 여기서의 여러분이 가지는 이 실력 정도를 만약에 측정을 한다고 치면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될까요? 확통과 미적과 기하는 전체 점수는 똑같다 100점 만점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 난이도가 다르고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학생들도 다르고 그래서 정확히 얘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있는지 다른 과목을 치고 있는 애들에게 이제 걔네들 확통 선택한 애랑 미적 선택한 애를 단순 비교가 되기는 힘들단 말이야. 단순히 그냥 100분위로 비교를 하기에도 좀 애매해요. 난이도가 만약에 뭐 이제 쉬워버리면 100분위가 널뛰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한 문제 틀리면 쭉쭉 뭐 되거나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여 좀 더 좀 어떤 제대로 잘 비교를 할 수 없을까 하면 표준화를 하시면 됩니다. 얘들을 확률 변수를 따로 잡으시고 뭐 얘는 ABC라고 뭐 아무튼 이렇게 따로 잡으시고요. 얘네들을 전부 다 표준화를 해버려. 다 표준화를 해버려.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서 표준화를 다 해버린 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구간을 딱 측정을 해보는 것이 이 표준 정규 분포부 상에서 그 내가 받은 점수 그 녀석이 이제 구간이 이 표준 정규 분포부 상에서 어디쯤에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딱 얘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진 녀석 점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표준 점수가 따로 나오죠. 표준 점수가 따로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그 거기는 평균뿐만 아니라 저 뭐야 시그마도 같이 가만히 된단 말이야. 시그마도 같이 가만히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어렵든 쉽든 간에 얘의 어떤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충 근사하게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점수 딱 나오는 거 보고 이제 그걸 하는 거지. 애들이 이제 미적을 선택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미적은 보통 어렵잖아. 어려운 대신 미적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표준 점수가 높죠. 확통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아마 표준 점수가 더 높을 거예요. 왜냐면 확률 확통보다 보통은 미적이 더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같은 배점을 맞아도 이제 미적이 좀 더 실력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거지. 뭐 그런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 전부 다 쉬운 거 가지고 그쵸? 안 그렇겠어요? 뭐 굳이 막 어려운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비교가 안 된다면 전부 다 그냥 쉬운 거 골라서 쉬운 거에서 100점 맞으려고 하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집단의 어떤 점수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뒤로 한번 가보면 이제 300페이지는 최저 점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얘는 뭐 문제에서 따져보면 될 것 같긴 한데 거기 있는 내용을 한번 조금만 봅시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거기 보시면 500명이 응시를 하는데 100명이 지원을 했어. 500명이 응시를 하는데 100명이 지원을 했어. 근데 시험 성적을 보니까 평균이 25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0이래. 시그마가 50이래.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합격자 최저 점수를 구하여라. 합격자 최저 점수를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M과 시그마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M과 시그마는 뭐에 관한 그거냐면 뭐에 관한 평균과 표준 편차냐면 그 점수에 관한 평균과 표준 편차죠. 점수.
그래서 얘가 어떤 거냐면 써보시면 이런 거지. x에 관한 정규분포인 거지. 그래서 얘가 250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정규분포. 이렇게 되는 건데 점수에 관한 녀석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최저 점수를 구해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알고 있는 건 어떤 걸 알고 있지? 500명 지원해서 100명 합격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합격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5분의 1이야. 그러니까 20%죠. 합격률이 20%야. 그러면 그걸 점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합격률을 점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최저 점수를 K점이라고 한다면 식을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면 X가 K 이상이다 라고 써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합격자의 최저 점수 이상일 확률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 구해보시면 이게 5분의 1이 나와야 되겠지. 요거 이해되니? 합격자의 최저 점수 이상일 확률이라는 것은 최저 점수 이상을 받았을 점수대를 받았다는 뜻이고 그 이상을 받았다는 건 합격했다는 소리잖아. 그 이하는 떨어졌을 거니까. 그래서 X가 최저 점수 이상의 확률을 구해보면 합격할 확률이랑 같아지겠지. 이걸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뭐 이런 식이 얘는 이제 G로 바꿔버리고요. 현재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과정을 좀 더 볼까? 평균을 빼고 시그마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G로 바뀌고 얘가 따라오는 거지. 됐니?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5분의 1이다 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 식을 하나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요. 얘가 이상인데 5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상인데 5분의 1이 나왔다는 것은 한 여기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50분의 K-200이지. 이거 이상일 확률이니까 어디야? 이만큼이 얼마나? 0.2다. 됐니?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구하면 요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 찾아봐야 되냐면 거기 이제 G가 이런 게 있어요. 표가 그래서 0.2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0.2가 나왔다는 말은 요 값이 몇이어야 될까? 이만큼이 0.2가 되려면 요 값이 몇이어야 될까? 응? 까연아 이 값이 몇이어야 될까? 표 있잖아. 표 보고 이제 얘기해봐. 아니나 0.84죠. 왜 0.84죠? 제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0에서부터 D까지인 거니까 0에서부터 0.52까지 또는 0에서부터 0.84까지 0에서 1.28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0에서부터의 넓이를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0에서부터 얘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요만큼 0.2가 나왔다는 말은 얘는 몇이 나와야 돼? 0.3이 나와야 돼. 왜? 이 절반은 0.5니까. 그러면 0.3이 나오게 하는 값은 누구야? 0.3이 나오게 하는 애는 0.84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0.84가 되어야 0에서부터 0.84까지 하면은 0.3이 나오니까 그거 이상을 하면 0.2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근데 이제 50 곱하고 250 넘기면 이제 K값 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합격자 최저 점수 이런 걸 구할 수 있죠.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은 저거
단위가 클 때는 단위가 저런 거 이제 하시면 보통은 학교에서 최저 점수 같은 걸 공개를 해주긴 하죠. 학교나 회사나 그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런 거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입결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평균이 어떻게 되고 몇 점까지 여기 합격을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할 텐데 그런 거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나 이런 데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입학 관련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뭐 작년에 입결이나 뭐 과별로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소개가 되어 있어. 안 돼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여러분 카페 같은 데서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뭐 오르비 같은 데서 빌려보시든가 뭐 하셔가지고 이제 아름아름 말 수밖에 없죠. 여기는 이과는 뭐 작년에 입결이 몇 점이었다더라, 뭐 몇 점까지 합격했다더라 이런 거는 이제 뭐 아름아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나와 있긴 하죠. 그런 것들은 보통 딱 해서 하면은 금방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는 시험 성적이 쫙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뭔가 귀찮거나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 그런 거를 밝히기가 좀 꺼려진다 하면 안 하는 학교들도 간혹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디를 갈지 이런 걸 결정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표준 정비 분포표 해가지고 표준화해서 확률 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추 다 해봤다. 이제 우리는 문제만 열심히 풀면 되겠다. 뒤에 문제가 아주 13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한 요 정도 13문제 정도 하면 마무리가 아닐까. 그리고 뭐 다음 시간쯤 되면 뭐 예형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도 하고 나중에 추정이 되면 추정도 하고 뭐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할게요. 1번. 그러면 학생 수가 서로 같은 두 학교에서 얘가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얘가 M1 얘가 M2 어떤 학교지? XY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가 A 학교네 여기가 B 학교고 이거의 확률 밀도함수가 Y는 FX고 얘는 Y는 GX 좋아요 해봅시다. 자 그래서 기울의 P Y가 M2보다 작거나 1이냐? 기억 맞죠? 왜냐면 확률 밀도함수는 정규분포는 항상 가운데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그래서 M1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게 0.5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도 M2보다 작거나 같다면 요거 절반은 또 0.5잖아요.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1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한번 가봅시다. B학교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A학교의 평균보다 높다. 이것도 맞죠? 이게 B학교, 이게 A학교잖아. 오른쪽에 있는 건 더 크다고 했죠? 이것으로 가자. A학교의 수학 점수의 표준 편차가 B학교의 표준 편차보다 크다. 이것도 맞죠? 보시면 B가 조금 더 이렇게 오똑하게 솟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평균에 좀 더 많이 몰려 있다. 평균에 많이 몰려 있다는 말은 표준 편차가 작다. A가 더 크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뒤로 갑시다. 자, 오른쪽 표는 강인이 있는 고등학교 3학년들의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점수 평균과 강인이의 성적을 나타낸 것이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평균, 표준 편차, 강인이의 성적, 이게 국어, 수학, 영어 65, 56, 10, 16 됐다. 자,
3학년 학생 중에서 강인이보다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의 비율을 A, B, C라고 할 때 이 녀석의 대소관계를 구하여라. 한번 해봅시다. 강인이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의 비율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X1이라고 하고 X2라고 하고 X3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확률 변수를 X1, X2, X3라고 하면 강인이보다 이게 좋다는 것은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먼저 해보시면 이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지? 일단 이렇게를 가집니다. 그래서 강인이보다 성적이 좋다는 말은 P에 X1이 70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겠지. 그죠? 강인이보다 높을 확률 X1이. 그러면은 요거가 표준화해 보시면 P가 D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잖아. 평균을 빼면 65를 빼면 5인데 시그마로 나누면 0.5겠죠? 그냥 요게 바로 A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해볼까? P에 그러면 X2가 강인이 성적은 6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보시면 같은 방식으로 이제 표준화를 딱 해버리시고 6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제 평균을 빼고 그럼 10이죠? 그러면 시그마로 나누면 16분의 10이네. 16분의 10이 몇 정도 되지? 2로 나누면 8분의 5. 뭐 아무튼 그런 거보다 합시다. 세 번째 거 P X3가 강인이 65죠. 65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해보시면 표준화하면 이거 56을 빼고 12로 나누는 거잖아. 56을 빼면은 9, 12분의 9 이렇게 되네. 얘가 C야. 52, 16, 16 맞네요. 자, 그래서 일단 대소관계를 구하라 인 건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얘가 표준화를 했으니까 전부 다 여기 위에 있을 거란 말이야. 표준 정규분포표 위에 있을 건데 지가 0.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5를 대충 여기쯤 잡자. 0.5를 여기쯤 잡읍시다. 그러면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만큼이 A일 거야, 그지?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 다음 얘는 10분의 16분의 10 그러면 8분의 5 8분의 5는 0.5보다 크지? 그러니까 8분의 5는 여기쯤 잡자. 8분의 5 그럼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기잖아. 그렇죠? 그럼 요만큼이 B겠네. 이게 아까 빨간색이 A였고 요만큼이 B. 마지막으로 12분의 9는 3으로 해보면 4분의 3 4분의 3은 0.5보다 크고 8분의 5보다 크네? 8분의 6이잖아. 그러면 얘는 어디 있냐면 4분의 3이 여기 있는 거지. 그럼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쪽인 거지. 그래서 이쪽이 C야. 그럼 이제 넓이 보시면 알겠지만 A가 제일 넓고요, 그죠? 그 다음 하얀색 B가 그 다음이고 제일 작은 게 주황색이죠. 그래서 크기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소관계를 구하여라. 되겠어요? 그림 보고 파악하시는 거. 색깔을 조금 더 구분되는 색깔로 바꾸든지 해야겠고요. 빨간과 주황을 하면서 이걸로 바꾸자. 자, 3번으로 가봅시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 1한 대의 무게는 평균이 153,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한 개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잡고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정규 분포가 153, 2 이렇게겠죠. 이 공장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대의 무게가 151 이상이고 154 이하일 확률. 그러면 무게가 151에서 154 1 확률을 구하여라 입니다. 해봅시다. 해보시면 자 표준화 해야죠. 표준화 어떻게 하지?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153을 빼면 빼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가운데는 G로 바뀌었을 거고
153을 빼면 1, 2로 나누면 0.5. 따라오나? 그림 그려보시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빼기 1은 여기쯤. 0.5는 좀 가깝겠지. 그럼 빼기 1에서 0.5까지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가운데 이거 용 기준으로 딱 나와서 0에서 0.5까지는 몇 개예요? 거기 표 보시면 0에서 0.5까지가 0.192로 보이세요? 0.192로 이렇게 나올 거고 빼기 1에서 0까지는 0에서 1까지랑 똑같지.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찾아보시면 0.3413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0.8235 다음으로 봅시다. 4번 가봅시다. 자, 어떤 회사의 통신망을 사용하는 사람의 접속 시간이 확률에서 X겠다 하죠. 해봅시다. 평균이 40, 표준 편차가 5 이렇게 하시고요. 이 통신망 이용자 중에서 10,000명을 임의로 뽑을 때 접속 시간이 50분을 넘는 사람의 수를 10,000명 중에서 50분 넘는 사람의 수를 오른쪽 정기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입니다. 해봅시다. 자, 시간이 X란 말이야. 그럼 시간에 관련된 확률식을 구해줘야 됩니다. 50분 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10,000명은 여기엔 들어가진 않겠죠. 명이니까 시간에 관련된 식을 하나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표준화를 딱 해보시면 50이니까 40을 빼면 15로 나누면 2겠지. 이렇게 2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 찾아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들어서 여기서부터 왜 이리 많아? 도망가고 싶었나 보다. 일을 열심히 시켰더니 제가 으짜 은퇴를 해버렸네. 이렇게 되고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디겠어요?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겠지? 자, 이거 표 한번 보세요. 표 보시면 우리는 뭐에서 뭐까지를 구해야 돼? 0에서 2까지를 구해야 되지. 0에서 2까지 구해보시면 여기가 0.477. 그럼 얘는 몇이에요? 0.0228 됐니?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얘가 25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228인 거야. 확률이. 그러면 10,000명이 있잖아, 그지? 10,000명이 있는데 이거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228이니까 10,000명 중에서 그러면 0.0228의 확률을 가지면 228명이겠지. 이해되네? 사용시간이 50분 이상의 확률이 0.0228이야. 그럼 10,000명이 있으면 누가 50분 이상 50분 이상 사용한 사람이 몇 명일까 하면 둘을 곱하면 되겠죠. 됐니? 그리고 이런 거에서 약간 미세한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이런 거 계산하실 때 이런 거 이제 계산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계산하시나요? 그래요? 이거 하실 때 봐라. 보통은 이제 뒷자리부터 적잖아요, 그죠? 뒷자리부터 적으시면 되는데 제일 뒷자리는 얘랑 해서 10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앞자리부터는 전부 다 뭐가 되냐면 2개 더해서 9 만들어주는 애를 적어줘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예를 들어 1에서 0. 뭐 있지? 3849 이런 거를 이제 빼야 된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0. 보겠어요?
9니까 1이잖아. 그 다음부터는 9 만들어줘야 되니까 5고 1이고 얘가 6인 거야. 이해가 되니? 뭐 이런 걸 이제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 계산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라고 해드리는 겁니다. 뭐 또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그쵸?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5번 평균에서 x가 이거를 따를 때 자, 얘를 따를 때 px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0.1을 얘를 만족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해보도록 합시다. 네. 다 탈출을 하자. 자, 표준화해보자. P. G로 바꾸면 어떻게 하죠?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잖아. 그래서 A 빼기 36에다가 4로 나누면 되고 얘가 0.1587인데 생각을 해봐. 표준 정규분법표가 이렇게 있어. 이 4분의 A 빼기 36은 어디쯤 있을까?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0.1587이 나왔는데 그러면 4분의 A 빼기 36은 어디쯤 있죠? 어디쯤 있죠? 이쯤에 있을까? 이쯤에 있을 순 없지. 왜 이쯤에 있을 순 없죠? 여기보다 작거나 같다를 하면 기본적으로 반을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확률이 0.5 이상이 나와야 돼. 근데 얘는 0.1587이니까 그죠? 0.5가 작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을 순 없고 얘는 분명히 왼쪽에 있을 거야. 이렇게 그죠? 여기쯤 얘가 있는 거야. 4분의 A-36. 그럼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만큼의 넓이가 바로 0.1587입니다. 그렇다면 이만큼의 넓이는 몇이겠어요? 0. 뭐죠? 3413이죠? 0.3413 이만큼이 0.3413이야. 그러면 이제 표 한번 보세요. 0.3413이 되는 D값이 몇인가요? 1이잖아요. 그럼 4분의 A 빼기 36은 몇이겠어요? 음수 쪽에 있잖아. 1은 아닐 거고 빼기 1이겠죠. 이거겠지? 그럼 4 곱하고 넘어오시면 A가 32겠구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갑시다. 2번 한번 해보자. X가 30분만 이해해 이고 이 X가 K 더하기 30 이 0.0228 1 때 K 값을 구하라. 해봅시다. 나 표준화하면 이거고 자,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눠야지. 평균 빼면 30 빼면 K지. 시그마가 2니까 그러면 2분의 K네. 얘가 0.028 자, 그림에서 생각해보자. 크거나 같다는데 0.0228이야. 그러면 이 2분의 K는 어디쯤 있을까? 이쪽에 있진 않겠지.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면 0.5보다 크니까. 그럼 이쯤에 있을 거야. 그지? K가 2분의 K가 여기쯤 있어야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가 0.0228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겠어? 요만큼 0.477인 거 아시겠어요? 요만큼의 넓이가 0.477이 그러면 자 0.477이가 되는 거 거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누구냐면 2죠. 0.477이가 되는 게 2예요. 그러니까 얘가 몇이겠다? 2인 거야. 그러니까 K는 몇이다? 4인 거야. 이해되니? 다음으로 갑시다. 6번이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 이 말은 무슨 소리죠? X는 100 기준으로 좌우대칭이라는 소리지. 100 기준으로 좌우대칭이라는 소리는
정규분포인데 그 좌우 대칭인 것은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평균이 100이라는 소리예요. 자, 합시다. 그러면 x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m이 100이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p. m에다가 100 집어 넣으세요. 여기서 x 108 하면은 0.477 됐나? 구해보자. p. 자, 지 어떻게 바꾸죠?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지. 평균 빼는 순간 0 되니까 여기는 0. 가운데는 G로 바꾸고 100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시그마분의 8 되죠. 자, 얘가 0.477이. 이거 이겠다 그지? 왜냐면 방금 0.477이 하는 게 2였잖아. 그치? 하지만 그래도 그림 하나 그리는 건 까먹지 마세요. 이게 시그마분의 8이에요. 그래서 시그마분의 8까지 0에서 시그마분의 8까지니까 딱 요만큼인데 이게 0.477이 되는 요 값은 2여야 하니까 시그마가 그러면 4겠다. 아, 구하라는 게 그게 아니네. 시그마 구해놓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저거네요. 94에서 110까지네. 여기다가 할까? 마지막 마무리만 하고 넘어갑시다. 뭐라고 하는 게 자, 이거 평균 빼면은 100이니까 100 빼면 빼기 6 빼기 6인데 4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 4분의 빼기 6. 자, 100을 빼면 10 4로 나누니까 4분의 10 4분의 10 계산해보자. 근데 여기 그게 나와있나? 94, 6, 4 짜자자자자자자 어라? 아, 이거 G로 안 바꿨네. 이렇게.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이게 몇이죠? 일어나면 2분의 3, 1.5죠? 얘는 2분의 5 2.5 이렇게겠지? 빼기 1.5에서 2.5까지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자, 그림 자, 가운데요. 빼기 1.5 2.5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뭐라고 하면 반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지. 0에서 2.5까지의 넓이는 몇이죠? 0.4938 표 보이시죠? 일단 빼기 1.5에서 0까지는 0에서 1.5까지랑 똑같을 거 아니야? 0에서 1.5까지가 누구니? 0.4332 이게 나오면 몇이냐? 0, 7, 2, 9네 0.9270 그래서 저거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자. 음, 7번인데 지금 잠깐 쉬었다가 할까? 잠깐 쉬시죠. 가자. 갑시다. 7번이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걸 따르고 이게 48 이상이 P 12이하랑 같다. 이 X제곱이 916이다. 자, 한번 해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가운데 평균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48보다 크거나 같다가 같죠?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48보다 크거나 같다가 같죠?
그죠? 이렇게 똑같으니까 보니까 12하고 48은 M 기준으로 좌우 대칭 모양이겠다. 그죠? 그러면 12와 48의 한 가운데 있는 녀석 이 M은 30이겠다를 추론 가능하겠다. 48과 12의 한 가운데는 30이죠? 됐다. 그래서 M이 30입니다. 요거 하나 구해놓고요. 두 번째로 이 X제곱이 916인데 여기다가 우리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잖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면 분산인데 얘가 916이고 얘가 그러면 30이었으니까 제곱하면 900이죠. 그러면 16이네. VX가 16이구나.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 이 n을 뭐라고 다시 적어볼 수 있냐면 평균이 30이고 분산이 16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지. 다 했다.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봅시다. P 40보다 적다 나왔다 하면 자 표준화하면 평균을 빼고 30을 빼면 10 4로 나누면 2분의 10 4분의 10 4분의 10이면 2분의 5 그러니까 2.5죠. 자 2.5보다 작거나 같다를 한번 봅시다. 가운데 0이고 2.5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자 표 한번 봅시다. 거기 보시면 M에서 1.5 어쩌고 저쩌고 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를 일단 해석을 먼저 해봐야겠죠?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얘가 M하고 우리 시그마를 다 구해놨잖아요. 그죠? M하고 시그마가 구해져 있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한번 다시 해봅시다. X 값이고요. P 30에서 X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M 더하기 1.5 시그마 그러면 30 더하기 1.5 시그마 하면 뭐죠? 4니까 1.5 하면 끝이냐? 30 플러스 1.5 4의 2분의 3 하면 6 36이네. 계산할 수 있나?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은 M 더하기 2 시그마 그러면 30에다가 이거 두 개 하면 8이잖아. 이거 38이죠. 그 밑에 거는 뭐냐면 M 더하기 2.5 시그마 그러면 M에 30에다가 4 곱하기 2.5잖아. 4 곱하기 2.5 하면 12주 10 그래서 40 되는 거 아니겠어요? 되나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몇이라고 했냐면 0.4332 0.4772 그 다음에 0.4938 이렇게 자 이렇게인데 구해놓고 보니까 얘는 표준화를 할 필요가 없네. 왜냐면 표준화는 보통 G로에서 G의 이거를 범위를 해놓은 거잖아. 근데 얘는 G가 아니라 X의 범위를 구해줘야 있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X에 있는 녀석을 한번 보시면 요거 말고 X 가운데가 30이었죠? 30 그리고 4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40이 어디쯤 있겠지. 4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만큼이지. 요만큼의 계산은 좀 반으로 쪼개보면 이렇게 해서 요 왼쪽은 0.5잖아요. 우리는 그럼 뭐가 필요해? 30에서 40까지가 필요해. 30에서 40까지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 여기서 30부터 x 자리에 40이 들어가면 되잖아. 얘가 들어가면 되겠네. 30에서 40까지인 녀석의 확률은 0.4938 그래서 이게 0.4938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0.5랑 0.4938을 더해야 되니까 0.9938이겠지.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뒤로 갑시다. 8번. 자, 어느 양계장에서는 달걀을 무게에 따라 오른쪽 표와 같이 정리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 양계장에서 생산한 달걀의 무게는 평균이 60, 표준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거죠. 69-10의 제곱. 자, 적어놓고 양계장에서 생산한 달걀 한 개의 가격에 기대값을 구하라입니다. 아, 가격이 저렇게 있네요. 무게가 60 미만이라, 그 다음에 60에서 70 이상, 그리고 200 가격. 우리가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요인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뭐 기대값을 구하라 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무게를 줬는데 가격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애도 좀 헷갈리지. 그래서 이제 정신을 잘 차리고 봐야 되는 건 x가 어떤 확률 변수인지를 봐야 돼요. x는 지금 무게에 관한 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식을 짜더라도 무게에 관한 식을 짜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무게에 관해서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거가 있으니까 무게가 60 미만, 60에서 70, 70 이상 있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구해보는 거야. 무게가 60 미만인 것부터 구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60이니까 60 빼면 0이죠? 그럼 정확히 얘는 0.5겠다, 그지? 그 다음 B 60에서 70은 60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죠? 하면 얘는 B 60 빼면은 0 가운데는 C 그 다음에 60을 빼면 10으로 나오면 1 0에서 1까지겠다, 그지? 이렇게 나올 텐데 0에서 1까지가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0.34 됐죠? 자, 마지막으로 P 70 이상 P 표준화하면 1이겠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뭐냐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지? 근데 0에서 1까지가 아까 몇이었냐면 0.34였거든. 그러니까 얘가 0.34니까 얘는 몇이겠어요? 0.16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게, 이 확률 변수 x에 무게에 관한 이거는 다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60 미만의 확률이 얼마냐면 0.5고요. 그 다음에 얘가 0.34고요. 그 다음에 얘가 0.16이에요. 확률. 됐어요? 자, 그러면 무게에 대한 걸로 확률은 다 구해놨으니까 이제 가격과 이걸 한번 봅시다. 기대값이라는 것은 기대값 곧 평균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은 가격의 기대값이야. 가격의 기대값이니까 가격을 봐야 되겠지. 평균 구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뭐가 가능해? 이거 가능하죠. 우리 원래 그 확률 분포표 기억나시죠? 확률 분포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B 이거 해가지고 이거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평균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해서 구하잖아. 마찬가지. 가격 나와 있고 확률 나와 있으니까 요래 곱해서 구하시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기대값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200에다가 0.5 이거예요. 됐나? 그럼 이거 100에다가 0.34는 100분의 34 250 오니까 몇이지? 생각을 잠깐 105? 105 맞지? 아니 뭐 해보자. 게다가 300에 100분의 16이면 48 254 아이씨 105 맞네.
아무튼 암산 하시면 이렇게 해서 네, 233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선생님 그 네? 그거 예. 그 두 번째 피해서 있잖아요. 예. 저기 예. 70 미만이라고 했는데 왜 아래는 1을 포함해서요? 70 미만 이거요. 이거요? 맞아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갑시다. 뒤로 갑시다. xy가 각각 정규 분포를 이렇게 따른다. x가 따르는 거는 y가 따르는 건 이렇게 두 가지를 따르네. px가 py가 자, 이걸 만족시키는 상수 k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표준화해버리면 x는 이걸로 표준화해야죠. 그러면 평균 빼고 10으로 나누면 0 g 평균 빼고 10으로 나누면 k 빼기 50에다가 10으로 나누겠다.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y는 얘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40을 빼고 8로 나눠보자. 빼기 16이니까 8로 나누면 빼기 2 40 빼면 0 됐나? 자 이제 생각 같은 이제 g로 바뀌었어. 그치? 같은 g니까 우리는 같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빼기에서 0까지야. 빼기에서 0까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잖아. 그래서 요만큼의 확률인 거지. 이 확률과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은 0에서부터 10분의 어디까지인데 0에서부터 10분의 어디까지인데 얘네들이가 같으려면 당연히 얘랑 같으려면 이 오른쪽에 나와야 되는 놈은 2여야 돼. 그지? 그래야 여기에 같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녀석은 2여야 돼. 다음으로 갈까요? 어때요? 이쪽의 계산은?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간혹가다 헷갈리는 거 있어도 그다지 안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통계는 그렇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확률 단위에서 어려운 걸 따지자면 저기 경우의 수 그래서 중복조합이랑 중간에 나오는 조건부합문 이렇게가 이제 개념이 어렵지. 뒤로 가서 통계 나누어 보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9번으로 가보자. 10번으로 가보자. A 가수원을 생산한 교련 무게는 평균이 86,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A는 X라고 할까? 표준 편차가 15, 제곱이라고 적자. B 가수원을 생산한 교련 무게는 평균이 88, 표준 편차가 10, 얘는 Y라고 할까? 이렇게 했을 때 A에서 임의로 선택한 교련 무게가 98 이하일 확률과 B 98 이하일 확률과 그 다음에 B에서 임의로 선택한 교련 무게가 A 이하일 확률이 같을 때 식은 다 세웠고 A 값을 구하여라 입니다. 해봅시다. 표준화하자. 자 98에서 86 빼면 12 그렇죠? 그럼 15분의 10이네. 그 다음 B. 자, 얘는 뒤로 바꾸고 얘 88 빼고 10으로 나누죠. 됐나? 짝거나 같다 똑같으니까 모양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겠지. 하나는 뭐 짝거나 같다 얘는 크거나 같다 였으면 뭐 좌우 대칭 이런 거라도 할 텐데
둘 다 그냥 작거나 같다는데 같대. 그 말은 얘랑 얘가 같을 수밖에 없죠. 3으로 나누면 왼쪽은 5분의 4, 오른쪽은 10분의 a 빼기 88. 10을 양변에 곱하시면 얘가 딱 2가 되겠네. 그러면 8이니까 넘어가면 96이네. 요새 그 물가가 올라서 옛날엔 귤이 엄청 쌌거든요. 요새는 귤이 엄청 또 비쌉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오이도 옛날에 쌌거든. 제가 얼마 전에 오이를 사려고 보니까 오이가 무슨 원래는 막 한 3개에 1,000원씩 이렇게 했단 말이야. 요즘에는 2개에 5,000원씩 해. 무슨 오이가 2개에 5,000원씩 한다니까. 그래서 오이를 살려다가 말았습니다. 자, 이거요. 정규분포 n 이걸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확률변수 y가 2x 빼기 1. 얘래. 자, 그래서 py가 89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여라 입니다. py가 89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해보면 얘는 푸는 방법이 뭐 2가지 정도 있겠죠. 그냥 y 자리에 2x 빼기 1을 집어넣어서 90 만든 다음에 이걸 해버리면 이거 해가지고 이제 p 표준화 해버리면 이제 50 빼면 빼기 오니까 빼기 10분의 5,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제 0.5보다 작거나 같다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빼기 0.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어디겠어? 이만큼이니까 우리는 0에서 0.5까지를 찾아야지. 0에서 0.5는 거기 나와 있겠죠? 0.192로. 그럼 이쪽은 몇이겠어? 0.308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구할 수 있고. 사실 근데 이 문제의 의도는 이게 아니야. 이 문제의 의도는 이렇게 풀라는 건 이 문제의 의도는 아니고 뭐 구해보라는 거냐면 평균과 분산 따로 구해봐라 라는 뜻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 따라 한번 풀어보시면 평균의 2의 y 한번 구해보시면 얘는 2에서 2x-1이고 그러면 2배의 2x-1을 하면 되니까 이거 2배에서 마이너스 1 하시면 99죠? 평균 구했고 2에 그러면 vx 한번 구해보시면 vy 한번 구해보시면 얘는 v의 2x-1이니까 4배의 vx 하면 되니까 vx가 지금 100이잖아요, 그죠? 4배 하면 400이겠지. 됐나? 그러면 이제 y로 다시 정규분포를 할 수 있는데 평균이 99이고 분산이 400이니까 2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8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는 것을 표준화하면 이제 y에 관한 정규분포 이거 식으로 구했으니까 표준화 해버릴 수 있죠. 99, 89에서 99 빼면은 빼기 10, 20으로 나누면 빼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요거 구하는 거는 이제 얘랑 같아졌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저 통계 파트에서 이거 뭐 이렇게 그 확률 변수가 이렇게 이제 다른 확률 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으면 그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똑같이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거 본 다음에 이렇게 푸는 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푼 거고요. 바로 계산 가능하죠. 2x-1을 했으니까 2배하고 1 빼면 99다가 바로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400이네. 이거 2배 했으니까 4배, 100이네. 2배 했으니까 4배 하면 되겠네. 400이네. 이거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저는 이제 또 풀이를 이렇게 풀어서 써야 또 여러분이 이제 보니까 그런 한 거지만 바로 계산하는 거는 이거 생략하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구한 다음에 또르롱 해서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리고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새로운 확률 변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해도 그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순을 똑같이 구할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풀리는 게 더 편하긴 하지. 다음으로 가보자. 12번. 어느 4차 산업, 어느 대학의 4차 산업학과의 모집 인원은 20명인데 1000명이 응시해야 된다. 1000명 중에서 20명. 네, 여러분은 이제 미래죠. 20명 뽑으면 이제 1000명 이제 응시하면 몇 대 1이야 이거? 50대 1인가요? 네, 50대 1. 그래서 그 응시생 1000명 이거 여러분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알죠? 그 수시 얼마 안 남았다. 한 1학기 끝날 때쯤 하니까 뭐 언제 하지? 예. 아무튼 자 그래서 응시 1000명의 성적 분포는 70.8. 정기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정기 분포를 이용하여 뭐야? 자 우리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x는 어떤 확률 변수지? 명수야? 인함수 아니죠? 뭐야? 점수야 점수. 점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점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식을 세운다면 점수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최저 점수를 우리가 K라고 한다면 그 점수가 최저 점수 합격자의 최저 점수 이상의 확률을 구하면 합격자의 최저 점수 이상이니까 합격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 점수 이상의 확률은 합격할 확률이랑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합격할 확률은 1000분의 20. 됐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제. 표준 나오고요.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죠. 네, 0.02. 그러면 얘가 크거나 같다인데 크거나 같은데 0.02라는 소리는 이 8분의 k 빼기 72 오른쪽에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잖아. 자, 그러면 0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몇이 나와야 되죠? 0.48. 가운데가 절반이니까 0.48 빼면 0.0이잖아요, 그죠? 0.48 되는 값 거기 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0.48 되는 애가 2지. 보이시죠? 2. 얘가 2야. 다 했다. K는 그러면 16이니까 86이겠다. 최저 점수 86점. 4차 산업학과. 4차 산업학과. 다음으로 가볼까? 그러면 여러분 다 그 뭐야 문과죠? 아니요? 아 이과 한 명 있어. 아하. 보통을 이제 선택을 하니까. 그렇구만. 문과. 문과가 요새 그 천대받고 있는 지가 좀 되긴 했지만 또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또 뭐 어떤 문과 쪽에서 성공하면 뭐가 되지? 뭐가 될지를 잘 모르겠네. 경찰이요. 예? 경찰이요, 경찰. 경찰이요? 아 공무원 쪽으로 많이 가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외교관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네. 아 그래 그 법대 같은 데 가서 그런 것도 되는구나. 문과 쪽에 보통 성공 라인 그쪽 라인이잖아. 변호사.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네? 가죠. 친구들도 진로를 거의 다. 그치. 그쪽으로 그냥 다. 잘하는 애들, 그치? 아니면 이제 로스쿨 보고 딱 그 어디 뭐야 자율전공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로스쿨 가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로스쿨 요즘은 경쟁률이 어떤가 몰라.
제가 알기로는 노스쿨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근데 있는데. 옛날보다는 경쟁률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아, 줄어들었어? 네, 줄어들었다고. 제가 그때 옛날에 서울대 그 노스쿨 이 합격률이 0.5였어. 2명 중에 1명 붙는다는 소리잖아. 그게 별로 안 높잖아. 안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개나소가 다 변호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뭐 기준 자금 요건이 좀 통과를 해야 되니까 뭐 학점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과를 하고 나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여러분의 그거를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잘하는 애들은 이과는 전부 다 의대를 가고 또 문과는 법대로 가고, 막상 이제 그 생산적인 일을 하는 애들은 별로 없죠. 잘하는 애들 중에서, 그죠? 전부 이제 그걸로 빠지니까, 전문직으로 다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연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그 미래가 밝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총 생산의 한 20% 정도가 노인 인구 부양 비용이에요. 이만큼이. 근데 아직 덜 됐어. 아직은 젊은이들이 많거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서 이제 한참 활동한 한 30대, 40대쯤 되면 이게 한 70%까지 올라간대요. 50%가 더 추가가 돼서 은퇴하는 노인들은 더 많아지고 이게 이제 이만큼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전체 생산하는 70%고 여러분이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은 어떤 그 세금과 각종 이런 부양을 하는 그 세금과 뭐 이런 것들로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싫으시면 여러분 이민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국가를 발전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면 되잖아. 안 그래요? 이민 가는 네. 이민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게 더 쉽긴 하지. 여러분, AI를 빨리 연구를 해가지고, 네? 연구할 수 있는 머리가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됩니다. AI를 연구를 해가지고, 네? 한국을 좀 이렇게 발전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지 않고 AI가 일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돈을 벌어들이면 되지. 자, 13번으로 가봅시다. 확률변수 x는 평균이 25,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보시면은 FK가 이렇대. FK가 희한하게 있어요. 이렇게 줬대요. 그랬을 때 F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2랑 36이 같냐? 라는 건데 12 한번 넣어보세요. 12 넣으면 P에 4에서 이거고 36 집어넣으면 P에 36 집어넣으면 이게 몇이지? 8 빼면은 28? 28에서 X가 36까지인가? 얘네들이 같냐? 뭐 이런 거잖아. 그럼 이제 비교 한번 해봅시다. X가 지금 한 가운데는 몇이 있냐면 여기 아니구나. 20이죠. 여기 20이니까 자 4에서 12인데 4가 여기쯤 있다고 치고 12가 여기쯤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28은 어디쯤 있을 거냐면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죠. 이게 딱 간격이 8이잖아. 그럼 이것도 간격이 딱 8이니까 이거 28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36은 4랑 20의 간격이 16. 그럼 이쪽으로 16을 가면 어디야? 36. 그렇죠? 그러면 이 4에서 12인 이 녀석과 28에서 36인 이 녀석은 같은 넓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같다. 이윤을 한번 가봅시다. K는 K가 2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면 간격이 8짜리 녀석이란 말이야. 8짜리 녀석이 이렇게 돼보는 거란 말이지. 간격이 8짜리인 걸 이렇게 끊는 건데 8짜리인 거에서 제일 큰 걸로 끊으려면 당연히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두고 좌우로 4, 4만큼 끊으면 되지.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게 제일 좋냐면
24 하시면 16에서부터 24까지 가는 게 제일 좋아, 그지? 16에서 24로 한다는 말은 그때의 K 값은 몇이다? 24일 때겠지.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으로 한번 가볼까? 이메지스 K에 대해서 FK가 F의 24 빼기 K랑 같다. 자, 얘는 FK가 저거 F의 24 빼기 K를 한번 해봅시다. F의 24 빼기 K를 해보시면 여기다가 24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P가 24니까 8 빼면은 저기 몇이야? 16 플러스 K인가? 이렇게 되고 24 빼기 K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이렇게 될 건데 이거 비교 한번 해봅시다. 보시면 쟤는 어디? K 빼기 8에서 K까지 이렇게 하고 가운데 0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네, 여기 아니라 20이지. 20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자, 16 빼기 K, 24 빼기 K라 24 빼기 K가 16 플러스 K에서 24 빼기 K까지다. 어라? 잠시만요. 24 빼기 K 이게 16 빼기 K지? 이상하다 있다. 이거죠. 16 빼기 K에서 24 빼기 K. 얘가 이제 K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얘가 약간 왼쪽에 있겠지. 대충 그래서 왼쪽에 여기쯤 한번 잡아보자. 하고 얘가 24 빼기 K. 이렇게 잡아보시면 얘랑 반대편에 있는 게 누가 될까? 그러면 얘랑 반대편에 있다는 말은 이거랑 이거 중점 잡으면 20 나온다는 소리지.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은 40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거 두 개 더해서 4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K는 날라가고 24를 40으로 만들면 되니까 16 플러스 K가 오면 되겠다는 거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두 개 더하면 딱 40이잖아. 그러면 두 개 중점 잡으면 20이 딱 되겠죠. 그 다음에 16 빼기 K의 이 반대편에 있는 녀석은 누굴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녀석은 그러면 얘랑 얘 더해서 40 돼야 되지. 가운데가 20이니까 두 개 더해서 40 되려면 16이니까 여기는 24 그리고 얘 K 날라가니까 이게 몇이냐면 두 개 더해서 이거네. 얼른 이걸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잠시만. 저걸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네. 그치. 거짓이는 게 맞죠. 왠지 이만 했다. 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얘가 원래 이제 얘랑 같을까 하고 이제 해본 건데 지금 이제 같지 않지. 그래서 정확히 안 같은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뭘 해보면 되냐면 원래는 이제 같은 줄 알고 가운데 대비하면 요거 범위하면 딱 요거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게 안 나오고요.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 얘랑 얘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해보려면 이거를 둘 다 G로 표준화해 보시면 좀 정확하긴 하겠죠. 그래서 얘를 G로 표준화 한번 해보시면 FK는 G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20을 빼고 4로 나누는 거니까 4분의 5K 마이너스 20이고 28이고 20 빼고 4로 나누면 이거지. 4분의 K 빼기 28에서 K 빼기 20까지고요. 그 다음에 F 24 빼기 K는 요거에서 이제 저거 똑같은 거 하면 되잖아. 20 빼고 4로 나누면 되잖아. 20을 빼고 4로 나누면 K4 빼기 K 이거 그리고 20 빼고 4 빼기 K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네 둘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이쪽이랑 이쪽이 똑같으려면 K가 우리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얘네 둘이가 똑같으려면 얘네 둘이가 이거하고 이게 똑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 비교 한번 해보시면 얘네 둘이 같으려면 요거여야 되는데 넘어가면은 이렇게 나오지.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말은 K가 12일 때만 이게 얘네 둘이가 똑같다는 말이거든. 이게 보시면 임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임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K가 12일 때만 성립하는 거잖아. 얘네 둘이 똑같은 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게 반대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0 기준으로 해서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부호가 다르면 되거든. 그치? 그러면 얘랑 얘의 부호가 다르면 되는데 딱 봐도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하여 K 더하기 4가 K 빼기 20이랑 같아지진 않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가 성립하려면 K는 12일 때만 되는 것이고 이거랑 이게 같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도 같아질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을 수가 없다. 이것은 그래서 되겠지. 그렇게 하시면 이게 13번까지입니다. 13번까지고요.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뒤에 남는 시간에 좀 그걸 하려고 했더니 오답을 하기가 애매하군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마플 특강에 이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한번 보시면 표준화 표준 점수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죠. 이제 표준 점수 저거 해서 이렇게 맞추는 것이 있는데 확률 변수 저거 해서 이제 저거 맞추는 거는 그 표준 변수 t 값이라고 하는데 t 값의 그 환산 점수는 자료마다 달라요. 그래서 자료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걸 기본 g로 하는데 x에서 이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걸 이제 기본 g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점수화를 내고 싶으면 g는 이제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확률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 녀석이 이제 이거를 점수 몇 점 이렇게 이제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곱해서 점수로 환산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t를 뭐 했냐면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 10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50을 더하는 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환산 점수로 바꿔서 이제 점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받아보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치면 나오는 그 표준 점수 t 값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기준으로 해서 딱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점수를 내는 거다. 그냥 이걸 하면 이제 0점 몇 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점수로 주기에는 좀 이상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해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보다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러하다. 뭐 점수 저거 계산하는 거는 문제 나오면 해보면 될 듯하고 좀 약간 지역적이라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거야 마무리. 그래서 오늘은 애매하네. 뭐 한 문제 풀기는 좀 애매하니까 요 정도로 할까요? 네. 오늘은 그러면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